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0월도 벌써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는 아직 자금 수급이 의미 있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큰 시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월말로 접어들면서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더리움이 움직였으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부분 연말은 알트코인 중심의 장이 펼쳐졌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여전히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대가 우려보다는 더 큰 모습입니다. 11월에는 리플과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플 스웰 글로벌이 11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리플 스웰은 쉽게 말하면 리플 컨퍼런스인데, 이 행사가 주목받는 것은 과거 리플 스웰 직후에 XRP의 급락 또는 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는 겁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 며칠 리플 XRP의 코인베이스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리플 소송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를 날리면서 이거 XRP 재상장 시그널 아닌가? 이런 해석인데, 아직 재상장 시점까지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인판 개판의 주역인 시바누이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세를 크게 받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90% 넘는 시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도지코인 킬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암튼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슈에 담긴 의미와 이슈들 사이의 맥락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소리 없이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이더리움은 장중 4,3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알트코인 대장다운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7일 동안 9.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동력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서서히 저점을 올리면서 시가총액 역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전체 마켓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이미 알리바바를 넘어섰습니다. 시총 랭킹 17위를 차지했고 비자와의 간격 역시 상당히 좁히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만 시가총액 순위가 5단계나 껑충 뛰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체 시총 8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이자 전체 암호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세 전망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 파인더는 이더리움 가격 예측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올해 연말 이더리움이 5,11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인더는 금융 기술 전문 패널 50명을 상대로 가격 전망을 조사한 뒤에 상위 10%와 하위 10%의 전망치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 같은 패널들의 조사 결과 이더리움 평균 가격은 2025년에는 15,364달러, 2030년 말에는 578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체 패널들 가운데 지금 이더를 살 때 이렇게 답한 비율은 63%로 나타났고, 팔 때 이렇게 응답한 것은 9%, 지금은 홀딩 이렇게 답한 비율은 2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패널 10명 가운데 1명인 13%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디파이 1위 플랫폼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치로 내걸고 속도를 내고 있는 솔라나가 이런 경이로운 기록까지 세울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것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장기적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2021년 상하이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해서 이더리움 레이어2는 이더리움 스케일링의 미래이자 블록체인의 핵심인 탈중앙화를 보존하면서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테리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에 앞서서 속도를 높이고 또 수수료를 절감해서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이어 2 솔루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 레이어 2 프로젝트 5개를 예로 들었는데 폴리곤 헤르메즈와 루프링, 옵티미즘, 아비트럼 등이 포함됐습니다. 레이어 2는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별도로 가동되면서 메인넷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기능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반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의미합니다. 속도와 수수료 이슈 역시 이 과정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테리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폴리곤 헤르메즈의 이더 전송 비용은 0.25달러인데 비해서 이더리움은 6.84달러라고 장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최대 화두는 이더리움 2.0으로의 업그레이드인데 이더 2.0 메인넷인 비콘 체인과 이더리움의 합병은 2022년에 또 샤드 체인의 네트워크 부하를 분산시키는 샤딩 업그레이드는 합병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리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리플 스웰 글로벌입니다. 리플의 연례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리플 스웰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가상 컨퍼런스로 진행됩니다. 스웰은 거대한 파도 이걸 의미하는데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계, 은행권, 블록체인 업계 이곳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송금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씩 썰을 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도 걸쭉한 리더들이 스피커로 참여하는데 최근까지 친암호화폐 목소리를 냈던 전 CFTC 위원 브라이언 퀸텐즈를 비롯해서 FTX CEO인 샘 뱅크만 프라이드, 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이 참여합니다. 리플 스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상 컨퍼런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행사가 주목받았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주요 연사들이 행사장에 모여서 점심을 먹을 때 모두 XRP로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리플 스웰 직후에 XRP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의 변동성을 보여왔다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조금 띄는 부분은 과거 대부분 스웰 직후에는 XRP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XRP가 6개월 넘는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삼각 수렴 패턴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커진 상황이라는 점,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시세 분출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보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XRP 역시 의미 있는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조성된 시장 상황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아래든 위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는 만큼 이날 차트 상황은 미리 일정 기록해 두시고 챙겨보실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요 며칠 부쩍 XRP의 코인베이스 재상장에 대한 언급,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SEC와의 소송이 우호적으로 마무리되면 사실 당연한 넥스트 스텝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필 안 그래도 소송 이슈가 요즘 예민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리플 지지 발언을 한 게 더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와 리플 소송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히면서 SEC는 암호화폐 산업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암호화폐 기업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SEC를 한 방 때리는 발언을 날렸습니다. SEC로부터 한 차례 소송 경고를 먹고 나서 리플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지 진짜 XRP 재상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 CEO가 XRP를 긍정적으로 리플 소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뉘앙스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도지코인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지킬러 이렇게 불리고 있는 시바이누의 활약이 매섭습니다. 시바이누는 최근 일주일 동안 90% 넘는 시세 상승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220억 달러로 전체 시총 랭킹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라와 유니스왑 등 2021년을 상징하는 대형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밀어낼 정도라는 게 보면 볼수록
저거 가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게 여겨집니다. 코인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라는 자조 섞인 지적들도 상당히 무색해질 만큼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져버린 겁니다. 시바 이누에 대한 이런 시세 급등을 일군 가장 큰 요인은 단연 로빈후드 상장 이슈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제출한 질문이 시바이누 상장 여부일 정도로 시장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입니다. 다만 블라디미르 테네브 CEO는 가장 인기 있는 밈 토큰에 대한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을 피하면서 여러 추측과 전망들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도지코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3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개코인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바이누 상장 역시 이뤄지지 않을까, 이뤄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제작 마무리 단계에 잠깐 다시 확인한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고 저도 깜놀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장중 6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5만 8천 달러대까지 주저앉았는데 이게 강력한 조정의 마무리 단계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아직 방향성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넉 달 연속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켰던 플랜B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트코인 상승에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플랜B는 비트코인 강세장 2차전이 시작됐다라면서 63,300달러가 주요 저항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위에서 마감을 할 경우 7만 달러 사상 최고치를 향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할 때 그 모멘텀이 추가적인 눈덩이 효과를 일으켜서 더 많은 개인과 기관들의 기대치를 높여 시장에 달려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전망들 참고하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급락은 늘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지만 9월 마지막 날 이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초반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서 이번 조정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느끼는 거지만 이 암호화폐 투자는 웬만한 배포가 없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불안보다는 현실적 가능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연말 랠리에 대해 더 탄탄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